저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늘리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방비가 55조 원이었습니다. 무기를 마구 사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력이 세계 6위가 됐어요. 어찌됐든 이것도 성과라면 성과겠죠. 그러나 과연 이것에 걸맞게 우리 국방과 군사 체계가 튼튼하게 정말 내실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는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 정찰 위성 단 한 대도 우리가 스스로 쏘아 올려가지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군이 정말 정신적으로 튼튼한 그런 상태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지만은 아주 오래된 의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알리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구호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군대다운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작전 통제권 하나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주도의 한국 방위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이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3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도 군사주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찾아오지 않았는가 참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지휘부들이 대미 의존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성이 없어진 거예요. 능력도 없습니다. 자주적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0년 동안 우리의 군사 자주권이 없는 것을 빨리 회복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주도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고, 평화안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화와 안보 이 두 단어를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그거에 필요한 수단들이 전부 평화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미 우리가 도달했고 그것을 만들어야지 이 한반도에 사는 공동체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미래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 안보 패러다임에서는 국방이나 군사 전략도 당연히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군사 전략이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전쟁을 북한이 불법적으로 일으키면은 우리가 방어하고 반격하고 그다음에 북으로 진출해가지고 점령하고 군정 실시하고 통일 이룩한다는 거까지 가 있습니다. 자, 지금 21세기의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뭐 핵무기 포함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한 번도 지금까지 아주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냐. 이런 성찰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이미 돼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안보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국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과학화, 정예화, 이거 30, 40년 된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반 전력과 첨단 전력을 최적화 배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첨단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내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병부대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수를 보병부대가 점하고 있는데 훈련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뭐 경계를 나간다, 병원 갔다, 휴가 갔다 그래가지고.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비에 들어갔고 운전수가 없는 것이고 운용병이 기반 전력을 내실 있게 하면서 일정 부분만 최첨단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전력으로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최적 국방이 되는 것이고 억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방 운영의 문제입니다. 55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미 러시아를 넘어섰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면은 일본 방위비를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돈이 제대로 잘 쓰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말단 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성 장군의 업무까지 철저하게 경영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미 동맹에 관한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 군사 관계입니다. 남북 군사 관계는
다른 남북 관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 교류 협력 관계 해가지고 군사 관계 발전시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천만의 말씀이죠. 북한은 모든 것이 정치고 군사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군사 관계를 군사 접촉이냐, 군사 교류냐,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가서 군사 협력이냐까지를 생각할 그런 군사 관계 발전 측면에서 남북 군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의 인권과 지휘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실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한 군대가 되고, 그래야지 민주적인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군 복무를 평생의 명예로 여길 수 있는 예비역 지원책을 강화하겠다. 명예. 이 명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정부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위 사업과 방위 산업 얘기가 나오는데, 해법은 이제 21세기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국민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 측면에서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 군대 내 성평등 문제. 이것은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군대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정착시켜서 우리 군대가 정말 민주적이면서 강한 군대, 과학화되어 있으면서도 기반이 튼실하고 주변국에 대해서도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국방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